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서산태안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과 올해 의정활동 계획을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좀 바쁘게 좀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우수 국회의원상, 이 밖에 또 많은 상을 받으셨다고 하죠. 2022년 지난 한 해 의정 활동을 좀 되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아마 의정 활동하는 초선과 재선 중에서 네.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작년도에 정권 교체를 이루었잖아요. 정권을 뺏긴 지 5년 만에 다시 되찾아온 일인데 네.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TV협상 단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지요. 네. 또 되고 나서는 정책위장으로서 나라가 상당히 탈원전 같은 또 소득주도 상장 같은 국가가 허물어지는데 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데 굉장한 좀 에너지를 쏟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네. 또 정책위장을 하면서 약자를 위한 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민생들 굉장히 삼고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집중하는데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의정 활동 성과, 올해 서산태안 지역의 역대 최대 국비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작년도에는 이제 올해 예산이죠. 작년도에 통과를 했으니까 올해 예산은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1,000조 원 속에 어떻게 하면 국가의 빚을 안 내고 살 수 있느냐, 네.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예산 증가율이 지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를 다 해서 했으니까 어렵죠. 그 네. 와중에서도 우리 서산과 태안은 상당히 예산 증가폭이 중앙정부의 예산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플러스에서 한 10% 이상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곳곳에 그동안 밀렸었던 거, 또 미래를 준비할 거,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많이 우리가 좀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의 특이한 것이 우리 서산 태안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의료 문제예요. 의료 격차 문제예요. 네. 학교도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학교들이 있고요. 네. 또 산업시설도 있어서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 단지가 있어서 비교적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우리 네. 또 태안은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 있는 관광의 인프라가 괜찮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하드어택이 심장마비가 오거나 뇌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뇌나 심장이 멎게 되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의료 기반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네. 동네 병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 의료원을 또 짓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네. 약 한 500억 정도는 채 안 되는데 500억이 넘어가면 또 심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에다가 네. 또 병원을 또 짓는 걸 기획을 해서 네.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네. 그래서 서산과 태안을 합해서 4,976억 정도의 국비를 가져온 아주 그런 원년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네. 또 지역의 큰 변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예산에는 빠져 있었던 예산도 있었는데 이 서산태안 사업 5건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증액한다는 게 이제 말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니까 중앙 언론에서 엄청 맞았잖아요. 중앙 언론에서 맞으면 지역에서는 좋아하세요. 네. 이제 의원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긴다 이래가지고 중앙 언론에서는 얻어맞지만 또 지역으로 보면
자꾸 가져와야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의원들 대개 조그만 거 한두 개 넣어주고 이러지만 저희 쪽은 뭐 요구한 것, 우리 서산시장이나 태안군수가 요구했던 것은 거의 100%가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당진 대산간 도로도 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6천억 조금 넘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 대산의 시민들이 요구한 게 많으세요. 나들목도 요청을 하셨고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걸 다시 반영을 하다가 보니 이게 9천억이 좀 넘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에 좀 걸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좀 큰 벽을 넘어서 네. 올해 예산을 대폭 설계비를 많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속도가 좀 붙게 됐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가로림만의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서산은 보면은 해미 읍성과 또 천주교 성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역사의 유적과 종교의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세계인들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미 성지는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제가 교황청회를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노마 교황청에 갔을 때도 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이 낸 이웅식 추기경께서 계시고 네. 장관을 맡고 계세요. 네. 가서 뵙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미 성지가 국제적인 성지가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오실 거예요. 관광객들도 네. 오고 그러면 이분들이 역사유적과 종교유적을 보고 이 감동과 또 은혜를 받으실 텐데 이분들이 묵고 가실 곳이 필요해. 그게 저는 가로림만이라고 봐요. 특히 가로림만은 외국에는 뻘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이 서산과 태안의 뻘은 세계 5대 갯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자연유적하고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들이나 또 이런 관광 코스가 필요해요. 묵고 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었는데 제가 예산을 21억을 반영을 시켜놨어요. 네. 이게 말이 21억이지요. 이게 뒤로 보면은 1,500억이 넘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네. 미래에 대한 담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또 서산공항 빠질 수 없죠. 이 서산공항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는 됐지만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예타 통과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산공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이 성지가 해미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많이 와야 돼요. 네. 우리 해미 성지에 와서 우리 환광석 신부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노마에 갔을 때 우리 저 추기경 장관님한테 홍콩에 있는 이 아시아 청소년본부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게 옮긴다 그러니 우리가 해미로 좀 이 국제기구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와서도 이게 지역 챙겨요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기구가 와야 되고 또 순례객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공항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미공항의 국제공항으로서의 입지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사안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타당성 조사에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반드시 네.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해양정원 조성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죠. 이거는 언제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프라도 지금 없지요. 또 뭐 바다 보러 오는 거로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서를 이렇게 아마 물어봤던 모양인데 그 질문서를 잘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협의한 쪽에서. 네. 뭐 질문서까지 국회의원이 만들어주지는 네,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획예산처의 실장하고 국장을 불러서 네. 제가 다시 설명을 다 해서 다시 물어라. 그래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해주고 네.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세계를 위해서 이 세계인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네. 성지와 연결돼야 되는 그 이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해가지고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네. 반드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이 대산 당진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 속도의 문제인데 올해 80억 원의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 놨어요. 네. 설계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예정대로 갈 거고요. 또 스케줄대로 가는 것보다 앞으로 좀 더 관계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네. 예산 배정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안 지역 사업을 좀 짚어보면 태안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해양치유센터. 지금 이 해양치유센터 조성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해양치유센터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군민들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예산은 3년 전에 따놓은 거예요. 네.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 예산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 해양치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도 출장을 다녀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게 4군데 뺏기는 안 돼요. 저 완도하고요. 저희 태안하고 그리고 고성, 울진인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못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 태안을 집어넣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바다와 연해서 많은 자연적 조건들, 바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네. 또 이 갯벌 같은 이런 것들에 섞여 있는 것이 치유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와서 이러한 시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스포츠도 하고 때로는 마사지도 받고 네. 의학적 진료도 받으면서 자연의 치유를 함께 하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네. 이런 공간에서 자연의 공간에서 의학이라든가 스포츠라든지 예를 들면 안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시스템을 네. 자연으로부터 얻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리고 조사해 보면 우리 태안의 해변에서 나오는 이 갯벌이라든가 또 이 모래벌 이런 해양자원. 모든 네. 성분들이 네네.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이 독일의 학자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확인시켜주고 네네. 갔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자연으로부터 치유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 예산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네. 속도가 붙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네, 태안 지역 경제에 지금 큰 여파를 주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문명의 대변혁을 지금 겪어가고 있거든요. AI가 나와서 산업사회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이 사람들의 게놈 지도가 나와가지고 이 바이오 산업이 뜨면서 인간 수명을 120세대 정도를 연장할 수 있는 네. 이 생명의 대변혁이 지금 와 있거든요. 네. 또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게 나와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를 제로로 가자. 그래서 에너지의 대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석탄으로 태우고 있으니까 CO2 가스가 많이 나오니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있으니까 석탄을 줄여야 되겠다는 게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서산 또 보령, 당진도 함께 걸려 있는데 네. 그러면 이 탄소를 태우고 있는 이 화력발전소에 이 폐쇄 문제가 나오니 지역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IGC 그래서 석탄을 가져와 가지고 네. 이 석탄으로부터 이 기름 성분 네. 이런 기름 성분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화를 만들어요. 네. LNG 가스화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교적 환경에 상당히 그렇게 덜 유해하고 네. 아주 적은 양의 CO2 가스를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두 번째 이 기후변화 시대에 이제 풍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도화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대비책을 하게 되면 아마 인원의 감축 없이
우리 태안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그런 대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또 대체할 재생 에너지로 지금 태안군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찬반 의견이 사실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갈등을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반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네. 이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천연 에너지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래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님께 업무 보고할 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을 할 때 풍력이 날개가 한 100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소음과 진동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음과 진동에 대한 수서 생태계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과학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야 네. 된다. 네. 두 번째로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산란지라든가 이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좋은 어장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을 다 조사를 해서 고기가 비교적 덜 살거나 좀 없는 지역, 산란지가 아닌 지역 쪽으로 이 풍력 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야 우리 어민도 살고 국가에서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이러한 정책도 함께 부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수부가 주관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업무 조정도 좀 하자. 그래서 정책위에서 그것도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장님 얘기가 맞으니까 네. 아주 잘하는 곳에 용역 같은 거를 해서 네. 어민도 보호하고 우리 에너지원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연초에 있으셨기 네.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또 갈등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여당의 정책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 또 대통령실, 당 삼각편대가 하나로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것이고 특히 당은 조종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초격차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한 육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초인류 국가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당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격차 해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도시와 농촌에 대한 격차, 소득에 대한 격차, 문화 격차, 의료 격차, 교육 격차 이러한 것들을 다 묶어 가지고 네. 우리가 미래 국가를 준비를 해줘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합니다. 저희 때는 1년에 한 100만 명씩 이렇게 시험 보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26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저출생에 대한 문제를 네. 저희가 잘 다루어서 교육, 문화, 또 교통 이런 부분에 이 아이가 좀 많은 집안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연금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저축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좀 많으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플러스해서 더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혁과제로 넣어가지고 좀 할 생각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좀 더 보살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이완섭 시장님 또 가세로 군수님 그리고 우리 충남 김태흠 도지사님하고 함께 협의를 하면서 중앙에서 풀어야 될 일들,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샘세히 챙기는 그런 네. 의정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 많이 펼쳐주시기를 저희 충남방송에서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산과 태안의 오랜 수건 사업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민 여러분도 지역 정치 활동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